네. 활동이 좀 큰 거라 1시간 이상 하시고 이런 분들은 네, 그렇다면 오늘 정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서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다음 달 10일 첫 민간 전북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되죠. 이 후보 예정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요. 더욱더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민간 회장 선거인 만큼 후보 검증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서 깜깜이 선거 논란부터 예산 확보 문제, 선거인단 규모, 또 지역 단체장 측근 낙점설 등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 체육회장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민간 체육회장 시대를 앞두고 드러나는 선거 과정의 문제점과 전북 체육 발전을 이끌어갈 체육회장의 자질과 역할까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첫 민간 전북 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그동안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만 예산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체육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첫 선거라서 전반적인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후보자 공약 등 검증할 기회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거의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단체장 측근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거철마다 체육회에 동원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단체장이 맡던 체육회장을 따로 선출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지, 정치와 체육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체육회가 선거 조직처럼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도 된 것 같은데 정치와 체육이 좀 분리가 되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지원이 줄어들 게 걱정이 된다면 그거를 대비해서 체육회가 보전하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첫 민간 전북 회장 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자 전 군산체육회 부회장이었던 문승우 도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승우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체육회 전영천 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천입니다. 네,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공동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간 전북체육회장인데 전북체육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기구이길래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이 후보 예정자로 지금 나와 있는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문승우 의원님, 도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군산체육회 부회장까지 지내셔서 좀 청취자분들께 이 체육회장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먼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장이나 시군 체육회장은 체육회의 수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그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체육회장님들이. 예. 그래서 체육회장 그 회장 인물로서는 엘리트나 생활체육을 전공한 전문가가 좀 했으면 쓰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전라북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 경제인들이 그 체육회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한 전라북 체육을 위해서 기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0억 정도 내놓고 체육회장을 하고 하면 참 좋겠다. 이미 체육회장 자리는 일단 무보수 그렇습니다.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 체육회장이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뭐냐면 매년 국제대회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그다음 대한체육회, 14개 시군체육회, 68개 경기단체와 엄밀한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동계체전, 생활체육 대제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주관하고 협조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할 일이 많네요. 예. 체육인들이 복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체육회가 산적한 업무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민간 체육회장은 당선이 되면 공무원들이 절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체육회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예. 우선 말이죠. 이제 체육회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됐고, 그런데 그 동안에는 도지사나 시군 단체장이 이제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것을 민선으로 다시 회장을 뽑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자는 주장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뭐 보통 경우는 지금 오랜 역사 속에서 단체장들이 체육회장을 당연하게 이제 겸직해 왔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그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민선 시대에 들어오고 민선 단체장을 투표로 뽑다 보니까 또 그 각 정당들이 있어 정당들이 당원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하. 체육회가 쉽게 말하면 민선 단체장이 가장 막강한 정치 부대화 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민주당의 어떤 권리당원이라든지 당원을 모집할 때 체육회가 조직적으로 앞장서서 예. 또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14개 시군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어떤 당원 모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키면 정치화됐고 또 그걸 기화로 해서 이후에 그분이 당선이 되면 또 당선된 조건 속에서 어떤 체육회 발언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전북 예를 들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측근의 상임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총장이나 이런 자리에 앉혀서 예. 쉽게 말하면 대리 통치를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예. 이게 단순히 우리 전북의 문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위기를 느낀 건 국회의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정치적 경쟁자인 단체장이 막강한 조직인 체육회를 주무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서 예. 쉽게 말하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자신들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체육회장 겸임할 수 없게 법을 1년 전에 만들었고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예.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법을 개정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국회의원만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육회가 체육인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예. 이 선거나 이 정치에 휘말리면서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많은 반성들이 있었고요. 또 단체장은 측근들이 체육계 요직에 두루 포진하다 보니까 체육이 애매해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에 대해서 진정한 예. 체육인들이 아하. 어떤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만 개정해 놓고 실제 그러면 단체장이 아닌 민간이 체육회장이 됐을 때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럼 지금 체육회가 애매한 의무단체입니다. 확실히 법정단체가 돼서 법으로 얼마씩 주라는 게 없어요. 예산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분명하게 해놓고 또 조직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법의 개정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예. 좀 강론의 내용들을 정리해놨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1년을 허송세월 보내다가 예. 이제 선거를 하게 되니까 10월 들어서 이제 부랴부랴 예. 대한체육회가 새 측을 만들어서 지금 각 지회나 지부에 내리게 됐고 그를 통해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란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야 되는 그 이유, 그 체육의 독립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좀 이해가 됩니다. 전영천 이사 나와 계시는데 사실 이제 유도 선수 출신이시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는 또 학교에서 체육을 담당하시는 교사로서 지금은 또 스포츠 산업을 이끌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스포츠 현장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체육회가 체육인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체육을 전공했지만 여러 가지 체육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뭐 체육의 지금까지는 뭐 체육 엘리트 체육 쪽으로 치우쳐서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생활 체육 쪽으로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너무 좀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통합도 네, 엘리트 체육과 통합도, 생활 예. 체육도 예, 통합이 성급했다. 네, 이제 뭐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선거 개편도 지금 1년 채 안 돼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이런 문제도 예. 상당히 지금 체육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런 학교 체육과
또 생활체육 모든 분야를 좀 잘 아우를 수 있는 예. 그런 역량 있는 분이 체육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체육 지금까지는 어떤 그 체육 그 전국체전에서 예. 그 어떤 실적 위주로 이렇게 체육이 몇 위를 초점이 목표로 모아져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예,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 체육 건강을 위해서 예.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생활체육 속에서 엘리트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 건강과 연결된 체육회. 자, 하지만 현재까지의 체육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승호 의원님, 예. 역시 뭐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셨고 예. 그 경험이 많은 체육인으로서 지금 현재 이제 도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의 독립성, 다시 말하면 체육회가 그동안에는 정치에 예속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조직이 탄탄했던 부분 속에서 앞으로 이제 당연직 시장 군수 도지사가 아닌 민선 체육회장이 되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렇다 보면 또 결국 체육회가 이 자치단체와 또 연관 속에서 함께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걱정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지금 법률적으로 그 보면 그 예산 문제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대의원들이 지금 제일로 염려하는 부분들도 선거인단들 제일 염려하는 부분도 예. 예산 문제거든요. 그것이 지금 지난 8월 달에 국회에 17개 시도에서 그 법안을 올려가지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도에서도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도 좀 법률적으로 지금 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회에서 그 예산이 그 법률이 통과가 되면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단들이 제일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거든요. 예. 예산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올해 350억 주던 것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뭐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단 처음에는 선거기 때문에 일단 선거인단들이 정말 전라북도를 이끌 수 있는 체육회장을 뽑아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기 대표님. 2006년 강현욱 전 도지사 재선 때 이 체육계 어떤 그 인사들이 사퇴하는 사태가 좀 벌어져서 요 관련해서도 역시 체육회가 지자체장 선거 이용돼 왔다 지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일단 그 조금 전 이야기를 더하면은요. 예. 그 실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이제 불안한데 그 실은 법률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많은 법들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예, 예. 여타 의원들이 체육계를 민선시대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국회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거인단에서 예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다 보면 또 단체장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타당한 어떤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그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산들은 다 과거 사회복지계가 단체장과 갈등이 있었지만 예산 문제나 이런 건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건들면 큰 혼란과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일단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이 체육계와 이 단체장과 어떤 밀접한 연결은 유종근 지사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유종근 지사 때도 유종근 지사의 복심과 이인자라고 했던 사람이 체육계 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체육계에서 이사라든지 뭐 김모 씨가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체육계를 좌지우지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강현욱 지사 때도 말할 것 없이 이 체육계 다양하게 강지사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강현욱 지사가 삼선을 포기하니까 집에 가서 농성을 했고 또 계속 강현욱 지사에게 삼선 출마를 건의하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퇴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김한주 지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김한주 지사 때도 보면 이 선거 대책의 핵심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당선되고 나니까 체육회에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상임 부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어서 배치해서 또 체육회를 대리 통치하게 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은 상임 부회장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임 부회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아무튼 단체장의 복심과 오른팔들이
대부분 체육계에서 어떤 직책들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역할들을 수행해 왔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단체장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만큼은 그런 상임 부회장이 민선 체육회장으로 이렇게 대신 이렇게 바꿔치기만 되는 그런 것들은 이번에만큼은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진짜 체육인들이 소신 있게 진정으로 전북 체육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체육인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번만큼 뽑아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월 15일에 이제 도 체육회장을 뽑는데 그 전에 12일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선거가 치러졌겠습니다만 지난 체육회 13일에 장수 체육회 도내 선거 상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김명기 대표님 이 체육회장이 지금 무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 실정이고 그 자리 아까 문승호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대한체육회하고도 또 도내 14개 시군하고도 또 68개 종목 단체하고도 경기 준비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이유가 예산이 엄청 많습니까? 예산이 지금 작년에 우리 체육회 쪽 이야기라면 370억 정도가 집행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00억 정도가 집행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오는 돈이 있고 또 직접 문체부와 관련되는 예산 이렇게 합치면 대략 500억 정도 되고 당연히 그 무보수 명예직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고정적인 예산이 있고 또 인사나 이 조직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본부뿐만이 아니고 시군 체육회장과 많은 어떤 소통들이 필요한 자리이고 또 그 밑에는 많은 체육인들이 있고 더더욱이 이제는 생활체육회하고 합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들리는 이야기에는 그 체육회 회원이 뭐 100만 육박한 80만 체육회원 아니면 60만 체육회원 이게 각각의 어떤 생활체육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일 조직으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막강하고 크고 규모 있고 안정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각각의 경기단체를 방문하면서 소통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맘먹겠다는 군림할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업무 추진비는 또 있는 거고 또 각각의 내용들이 필요하면 모금 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 임기 내 동안 충분히 자신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노리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군림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몸으로 불가능하고 10사람 있어도 부족한 많은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자체 조직관리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 경기에 모두 가서 격려 방문을 한다든지 함께 뭐 응원을 한다든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면 그냥 중요한 행사나 가서 얼굴 내밀고 박수 받고 이렇게 뭐 기립박수나 받는 자리로 전락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자리라는 그 부분은 이제 전영천 이사님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회 일도 하고 계시고 또 체육회 지금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이제 뭐 선수 발굴도 하고 여러 뭐 생활 스포츠 활성화도 하고 그 많은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이제 해야 될 텐데요.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그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명예를 위해서 또 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단순한 명예를 위해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근절을 해서 우리가 좀 잘 흑색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체육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체육 수장은 발로도 뛰어야 되겠지만 그 체육 행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 단순히 우리가 의회나 국가의 예산을 의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또 체육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경영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체육회 수장이 된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산 지원 근거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승호 의원님 어느 누군가가 체육회장이 되더라도 역시 예산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 달에 그 17개 시도 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해야 한다로 예. 이렇게 개정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부분 현행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현재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조례로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제정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저희 그 관련 법이 개정이 되든 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현재. 예. 그래서 우리 그 체육인들이 그 정치인들한테 그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굽히고 사는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도체육회장의 후보 인물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김영희 대표님, 31일, 그러니까 이번 달 31일 후보 등록을 마치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 8명 정도가 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을 좀 몇 명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8명이 투표를 하면 대의원단이 340명이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압축이 될 것인가에도 좀 관심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지금 현재는 8명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냥 내부적으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8명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학교 명예 교수도 있고 또 체육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뭐 기자 겸 또 체육인, 그다음에 또 뭐 체육인에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도체육회와 관련돼서 이사라든지 임원을 했던 분들인 건 있습니다. 대부분 그 8명이 있는데 실제 이 선거에 그 쉽게 등록을 할 때에는 공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를 득표하지 못하면 반환되지 않는 돈인데요. 그게 5천만 원이 걸렸습니다. 도가 5천만 원이고 시군체육회장은 2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도의 5천만 원의 근거는 도지사 선거 때 공탁금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고 한다는데 이건 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그 체육회 자체 결정으로 5천만 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내고 선거운동에 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340명이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물론 중간에 랜덤 투표라는 게 있어서 어떤 분들이 그 추첨에 의해서 될지 모르는 대의원단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육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자기 득표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합종 연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있고요. 또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후 체육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유력한 후보하고 연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온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상으로는 3-4명 수준에서 등록하고 본선까지 가지 않을까. 다만 근데 또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확 줄지는 않고 뭐 극단적으로 한 4-5명도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31일 등록이 마감돼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전영철 이사님. 뭐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과열 경쟁, 분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오히려 전북 체육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타 지역의 경우를 한번 좀 사례로 잡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0명이면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간혹 자칫 잘못하면 또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하는데요. 물론 타 시도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 후보로 이렇게 좀 합의 추대 형식으로 합의 추대 형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로 보면은 그러기는 좀 어려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인들이 좀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힘써주실 분이 어떤 분인가 그런 분들을 좀 잘 흑석을 가려내서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계시는 의원으로서 어쨌든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이제 정치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완전히 이제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문도 좀 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선거도 치르기 전에 지금 누구누구 의미를 이렇게 설들이 많죠. 설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지사나 시장 군수의 뭐 친분을 그 행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이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 이런 축제가 이런 선거가 체육인들을 정말 축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선거를 몇몇 그 지사나 시장 군수의 그 친분이다 해가지고 그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라북도 체육회장의 자격이나 시군 체육회장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또 다른 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집행부에 공정한 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 또는 예. 타 후보의 비방, 흑색 선정 등을 그 판치너지 않게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사님도 얼마 전에 만나봤습니다. 지사님이 누구를 밀고 계시냐 했더만 예, 저는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 자리를 내놓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없으니 저는 공정하게 누가 해도 그런 부분은 터치를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전북 체육회장을 뽑고 또 14개 시군의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정치적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전영천 이사님, 자 그런데 기탁금을 보니까 도 체육회장이 5천만 원이고 시군 체육회장이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런데 20%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 체육인들이 이 체육회장 자리에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액수가 너무 많아서 기탁금이 많아서 나오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전문 체육인들 진출을 막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40명 중에 20%면 68명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 무분별한 입 후보를 난립하는데 방지 수단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체육회장 자리는 무보수 봉사직이므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돼 있는가도 이렇게 검증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그 종목별 단체장을 보면 뭐 많게는 적게는 1,0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뭐 4천만 원씩 내고 또 체육회장을 단체 예. 뭐 단체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걸 볼 때 예. 정말 전문 체육인, 엘리트 체육인들은 상당히 언감생심이거든요. 예. 정말 제가 해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렇죠. 그런 현실이 좀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네. 이 문제가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지금 체육인들도 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도체육회장은 단체장이 했고 그 종목별 체육회장을 보면 대부분 경제인이라든지 유력인 정치인들한테 맡겼습니다. 그건 그 큰 대회라든지 경기가 있을 때 그 경제인의 어떤 기부를 받기 위한 것이어가지고 예. 실제적으로 이 체육계에 관심 있는 종목 단체의 어떤 회장은 뭐 어떤 경우는 억대의 기부를 하기도 하고 많은 돈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길들여 있다 보니까 실제 당연히 다짱은 체육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라든지 예. 해서 좀 체육회에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좀 길들여 온 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벗어날 수 있는 좀 계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예. 제가 도체육회장들 면면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 가나다 순으로 좀 살피면 고영호 전북도 체육회 이사는 국립대 교수 명예퇴직 하신 분이고 네. 권순태 또 전 유도회 회장, 그리고 김광호 도 체육회장 흥건사 회장이고 김병래 전 대한컬링 경기연맹 회장, 나혁일 도 체육회 사무처장, 박승환 전 전북 생활체육협회 회장, 윤종조 전 전북 역도연맹 회장, 정강선 그 PN 대표이사들인데 예. 대부분 쉽게 말하면 체육계에 연관을 맺고 있는 경제인이나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전북 도민일보에서 기사화된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그렇습니다. 없지만 대부분은 맞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달 말이 되면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김 대표님 그런데요. 이게 지금 올 1월 15일에 법이 공포됐고 실제로는 10월 말부터 이제 구체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고 두 분 역시 이제 성급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을 텐데 대의원단 340명이 이제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어떤 유세 과정이나 방송 토론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체육회가 닥쳐가지고 이 선관위에게 이 선거 업무를 위탁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가 내년 총선이 있고 일정상 또 자기 업무상 어렵다고 해서 난색을 표명해서 못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회 내규에 있는 대로 어떤 민간 선관위원회를 각각 체육회별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구성된 어떤 체육회는 아무래도 어떤 단순 그 선거 실무 업무를 보는 것이지 이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권한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공고 그 등록 날짜 뭐 그다음에 선거 이런 업무 실무 업무만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도체육회를 보면 그 쉽게 말하면 투표 날 당일날 그 거기에 오신 분들 앞에서 단순히 나 누굽니다 하고 소개하는 정도의 인사말 10분 정도밖에 뭐 발표를 안 한다고 인사말 하고 바로 투표에 가는 형태가 돼서요. 깜깜이 선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31일 날 등록하고 나면 이제 등록자를 알 수는 있죠. 그래서 도체육회는 한 1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있는데 실제 이 기간 동안에 그분들의 어떤 대체 체육회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삶은 어떠했는지 진정으로 체육과 체육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또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들을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초 체육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체육회는 상징적으로라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후보들 간의 어떤 합동 토론회를 방송에 요청한다는 위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갖고 선거에 임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것을 선관위에서 결정이 어려우니까 도체육회 임원단이 다 이사회를 열어서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2일에 도체육회장을 뽑는데 한 10분 정도 정견 발표 지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듣고 340명의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뭐 이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학연 지연식의 그 연관성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정책으로 체육회장을 해야 되는지 10분 정도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두 분의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학연이나 지연이 얽힌 원시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리고 지금 김영기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8분이 나오신 분들이 거의 체육회에 연관돼 계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렇더군요.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나 시장 군수의 그 힘을 얻고 하는 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체육위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토론이 방송에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 위원장이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따 그 위원장님한테 내가 질의도 하겠지만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이 선관위에서 만들어서 정말 투명하고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후보가 비전을 제시하는 또 전라북도 체육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누구하고 친하니 누가 허락했으니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비전을 제시하는 전라북도 체육회를 이끌어가기 도덕적이나 흠집이 없는 분을 충분히 따져서 그 부분이 선거인단들이 그 확실하게 짚어서 체육인
전라북도 체육회를 위해서 하실 분이 누군가를 해서 알겠습니다. 투표를 정확히 해주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도체육회 선거인 수는 340명입니다만 시군으로 가면 50여 명이 불과하기 때문에 정영준 이사님 뭐 자치단체장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힘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속에서 정확한 선거인단의 어떤 표심이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이 대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10분이라는 것은 정말 참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규정은 대한체육회에서 내린 규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나마도 또 그 10분마저도 안 주는 그 시도도 있다고 그래요. 예. 이것은 저도 가장 그 이번에 그 선거에 대해서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 뭐 TV 토론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언론을 통해서 그분의 그 의견이라든가 예. 그 어떤 앞으로의 그 자기의 어떤 뜻을 좀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지면을 통해서라도 좀 배포를 해서 비단 우리가 340명의 그 투표자가 있지만 모든 도민들이 다 함께 아우러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이런 수렴을 좀 같이 하는 그런 그 자료가 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북체육회장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체육회 전영천 이사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12년대 김영기 공동대표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전북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규정 위원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규정입니다. 위원장님은 사실 정년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셨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전북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 자체적으로 좀 준비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선거 일정에 따라서 타깃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대충 그동안의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11월 18일 날 그 전북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체육회 임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요. 예. 이 중에서 그 학계, 법조계, 언론계, 선관위 공무원 출신 등 외부 인사가 6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거관리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다수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관위는 그 선거일과 선거인수 결정을 하고요. 선거인 명부나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관리,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선거일로 30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11월 18일 날 선거일을 내년도 1월 10일 날 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투표 장소로는 한국소래문화유전당 국제회의장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또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선거인 수를 340명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법행에 일환 당선거리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공직선거 단속 경험자를 주축으로 해서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또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담당자의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서 선거에 관한 규정과 선거 절차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질의답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안내하고 있고 또 개별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자. 향후 주요 일정으로 보면 12월 20일경에요.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선거사무 안내를 해드리고 또 후보자들에게 공명선거를 협조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자, 여러 가지 말씀을 그 정도면 이해가 됐고요. 예. 그 어쨌든 뭐 첫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선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선거의 가이드라인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텐데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선거 운영 원칙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들과 그 체육회 임직원들이 먼저 우선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고요. 위법한 선거 관여를 스스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염려되는 그 자치단체 당이나 정당 등 외부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없도록
협조 요청과 동시에 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후보자와 선거인 등에 대해서는 선거 규정을 몰라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되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부분은 그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을 신속히 받아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행위 제재와 관련해서는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중지 경고나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인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서 선거인에 대한 매수 행위에 대하여 중점 감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패널 나와 계시는데요. 이규정 위원장께 드릴 질문을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의원님 먼저 인사 나누시죠. 이규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문승호 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예. 제가 대한체육회로부터 후보자 공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아 전북만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후보님들이 후보 등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뭐 한 8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4분이나 5분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TV 토론회에 제안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선거운동 방법도 사실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보자 공개 토론회 등 후보자 검증 방법이 미흡하다는 점은 저도 일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만 임의로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토론회에 다른 선거운동 방법이 또 다른 후보자에 의해서 제시됐을 때 그것도 또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체육회 내에서 그동안의 이제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후보 애정자들에 대한 또 후보자에 대한 평판이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입법 취지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방법 외에 법정 선거운동 방법 외에 후보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별 공약과 정책을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 아까 잠깐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 언론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후보별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등을 비교 분석해서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 업무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후보자별로 형평을 좀 이루어야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군산 지역에 보니까 체육회장 선거 전에 선거인단을 초빙해서 정책 검증의 시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서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군산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토론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호불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토론회 문제점도 물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선거인단의 평가 기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김양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김양기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예. 우리 위원장님은 선관위 시절에도 이 후보자들의 정치인들 그때 물론 정치인들이죠. 소통 문제라든지 홍보 문제 이런 쪽으로 거의 전문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방송 토론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체육회가 급작스럽게 선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거의 못하고 좀 부랴부랴 선관위 구성해갖고 단순 선거 실무만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역으로 도체육회에 제안을 해서 최소한도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으려면 갖춰야 할 것들 이미 선관위에서 많은 노고가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이사회의 어떤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군사처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선관위에서는 결정 권한은 없죠. 그러니까 도체육회에 역제안을 해서
최소한 선거가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려면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체육회 결의를 한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 약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선관위 시설의 그 홍보 소통의 전문가로서의 내용이 이제 민간으로서도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제가 그 위원이면 위원장한테 그런 하겠던데 저는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들을 위원장님이 도체육회에 제안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도체육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대한체육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번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통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12월 5일 날 공명선거 실천 다짐대회 때 가가지고 그 일부 그 위원장들과 그런 사항을 좀 논의를 하기를 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는 현재까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도민들의 그 여망을 좀 안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위원장님. 공탁금도 지금 돈은 5천만 원으로 확정했지만 시군은 2천만 원 이제 자율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체육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도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대한체육회가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 조직처럼 상명 하달 조직 완벽한 상명 하달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도체육회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군산처럼 우리는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요. 그 체육회장 선거도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대한체육회로부터 이제 표준 규정이 만들어졌고 각 시도에서 규정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을 일단 준수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대한체육회 그 가이드라인을 좀 폭넓게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을 알겠습니다. 전영천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회 이사 전영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물론 그 당일날 10분의 정견 발표는 이제 대한체육회 규정이라고 하지만 아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그 경력이나 또 TV 토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후보자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것도 좀 배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공약 사항들을 잘 좀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거 의원님께서 잘 모니터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그 아까 그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거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인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우리 홈페이지 어디에 있고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비교 검증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알려고 하는 노력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누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그동안에 체육계 내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그분들의 활동 내력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노력이 또 같이 반영돼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권리위원회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체육회 선거권리위원회 이기종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영천 이사님, 그 앞으로 이제 1월 12일 선거 이후에 초대 민선 회장을 뽑게 되면 임기가 그러면 3년입니까? 네, 3년입니다. 자, 그 아마 전북체육회 민선으로 뽑힌 체육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느냐, 퇴보하느냐 이제 가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텐데 체육위원으로서 또 체육회 이사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어떤 체육회장, 어떤 자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체육회장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김영기 대표님과 문수호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수장은 상당히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그 체육회 61개 지금 총 68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인준된 단체가 61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61개 단체를 이끌게 되는데 체육회장의 어떤 마인드로 그 체육회를 이끌어 가느냐가 상당히 체육회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경유착을 우리가 좀 근절하는 의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 체육회하고 또 정치하고 또 이것을 또 근절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것이 단절돼서 체육회가 홀로서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발로 뛰고 정말 마음으로 체육회를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수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승호 의원님.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민선으로 치른 첫 번째 선거인 만큼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인들이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장으로 뽑힐 인물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전문가가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전라북도 체육을 위해 그 경제인들이 한 100억 정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하고요. 이유는 민간체육회장이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전문가가 안 계신다고면 경제인이 한다고면 뭐 100억 정도 기부를 해서 전라북도를 체육을 위한 그런 체육회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체육회장을 나온 후보들은 전라북도 체육회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시장이나 지사, 군수, 친분 얘기를 하는 그런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네, 체육회장 선거가 이제 민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육계가 진정으로 정치로부터 분리돼서 체육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정으로 전북 체육을 이끌어갈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전북에는 현금 100억을 낼 회사도 없습니다. 회사도 없고 웬마다 뭐 건설회사들 해갖고 5천만 원 1억 내고 생색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유능한 어떤 단체 체육회장은 서울에 있는 경제인들 만나서 후원금을 모집하면 됩니다. 후원 우리 인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체육인을 사랑하면 체육 발전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월 10일에 치러지는 전북 체육회장 민선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승우 도의원, 김영기 대표 그리고 전영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